자, 지금 뭐야? 10번이 fx가 유리함수고, 그치? 그리고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어떤 함수가 f a 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거기서 힌트로 준 게 f 인버스 3과 f3이 3 빼기 2가 같대. f 인버스의 3과 f3 빼기 2가 같다라는 어떤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게 뭐가 될까, 이 식이? 일단 한글로 평등식? 자, 이거 뭘까? 원래대로 fx가 주어졌으면 이거 상수야. 이거 상수고. 그러니까 한글식이 맞지. 그냥 참인식이 나올 거야. 근데 여기 지금 fx에 뭐야? 미정계수 a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 식이 뭐야? a의 방정식이야. 이 식이 a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럼 난 이 식을 만들면 돼. 이 기호만 뭐로 고쳐주면 돼? 10으로 고쳐주면 끝날 거야. f3 빼기 2는 어떻게 돼? 2분의 a 플러스 2 빼기 2 되지 않냐? 저거만 10으로 고쳐주면 되겠네. 그렇지 않니? 근데 그럼 뭐 구해야 돼? f 인버스 x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f 인버스 x 구하기 싫어. 그래서 뭐 할 거야? f 인버스 3을 b로 놨네. 그럼 fb가 3이죠. 이해 갑니까? b 구하면 돼요. 얘가 b가 될 거야. 여기가 b야. 지금. 이해 가? fb가 3 되는 걸 찾아보자. b 빼기 1분의 a 플러스 2가 얼마인 거야? 3인 거잖아. b 빼기 1분의 a가 1이니까 a가 b 빼기 1이니까 걔는 a 플러스 1이네. 그래서 fx는 xy분의 y 플러스 2고 fy 구하면 되겠지. 그죠? 아이씨. 자, 15번이래요. 아우, 이거. 자, 뭐야, 씨. 1차 함수고, 저거고. 이거 왜? 뭐 해주라고? 뭘 몰라? 뭘 다입해 19 하면 되잖아. fx식 있죠? 2차죠. gx식 있죠? 그래, 안 그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거식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치? 뭔가 특별한 애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험블하고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y는 f에 그쵸 기호를 10으로 고쳐주고 차근차근 하나씩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될 테고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두 번째는 조금 더 내가 이해를 해보니까 fx 플러스 1은 뭐죠?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만큼? 그래 안 그래? 이동한 거지?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지. 이해 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생님이 저번에 어제 그래프 그렸던 거 알지? 자, 잘 생각해보면 y는 f 동글뱅이 gx 입장에서 보면 x가 막 어떻게 변할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x가 4까지 해서 변해서 이거에 따라서 gx가 변하게 되고 맞습니까? 그죠? g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1차니까 증가하니까 2부터 5까지 변하나요? 그럼 f의 gx는
얘가 이렇게 된 거니까 F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G부터 O까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GX를 취하는 I는 F의 K라고 놓자 이거지. GX를 K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2부터 5까지. 그러니까 X에 의해서 GX가 변하고 그 GX에 의해서 FX가 결정이 되는 거야. X가 결정돼서 GX가 결정되고 GX에서 FX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프 그릴 때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 2에서 우리가 극한이라든가 합성함수 극한이랑 미분에서도 써먹는 개념이 되는 거지. 꼭 알몸의 식이 물론 니네가 이게 만만하겠지만 훨씬 더 빨라지긴 하겠죠. 뭐 이 차이가 사실 크지 않아요. 여기선 크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런 형태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어야 1등급을 노릴 수가 있을 거고, 그치?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이게 식이 2개, 3개짜리면 이게 힘들어. 식이 2개짜리 fx, gx 2개짜리 이게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 그때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쉽게 되겠지. 그래프 그릴 때는. 알아들었어?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자르는데 저는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거의 복습인데 끊어져서 꺾이는 부분, 함수식이 바뀌는 순간부터 잘라가면 되는 거야. 됐냐? 됐어? 자, 앞면에 숫자가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고 뒷면에 5가 모두 적혀있는 이게 뭔 말이야? 네 장의 앞에는 1, 2, 3, 4고 뒤는 5야.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카드를 뒤집는다. 1위 카드를 뒤집으면 4도 뒤집어. 2를 뒤집지 않으면 4도 뒤집지 않아. 3이 적힌 카드를 뒤집으면 1도 뒤집어. 이해갔습니까? 근데 뒤집은 상관하는 카드의 장수가 2장일 때 보이는 면에 적혀있는 모든 수의 합을 구하세요. 당신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 것 같아. 나 이거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아니 알았어? 하나도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선 카드가 막 섞어서 4장에 있는 거야. 쭉 보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1이 있어. 그럼 뒤집어. 그때 4도 있으면 4도 뒤집어.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2가 뒤집지 않으면 4도 뒤집지 않는데, 그 다음에 3이 적힌 걸 뒤집으면 1도 뒤집는데, 그러니까 뒤집은 자꾸 이상하네 말이. 뒤집은 카드 장수가 2장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을 뒤집으면 4도 뒤집지. 그럼 2장 뒤집은 거죠. 그럼 나머지 안 뒤집는다는 얘기야. 그 조건이 뭐냐면 1이 조건이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3도 조건이야. 이해가겠어? 여기 어찌됐건 1, 2, 3, 4가 있거나 5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겠어요? 그래서 뭔가 카드가 4장이 쪼로 섞어서 랜덤으로 펼쳐놨는데 내가 2장만 뒤집었대. 2장만 뒤집었대.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뒤집으면 5야. 그쵸? 그러니까 1, 2, 3, 4가 있을 거야. 그 뒤에는 5겠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1이 적힌 카드가 1이 나왔다고 쳐보자.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4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결론은 1이 있으면 얘는 뭐가 돼? 5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근데 이거 나뉘겠지?
얘가 4가 적혀있는 애가 5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4였을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있었고 여기가 4였을 거라고 해보자. 그럼 뒤집어 쓰니까 어떻게 돼 얘는? 5가 되고 5가 돼야 돼.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2가 적힌 카드를 뒤집지 않으면 4가 적힌 카드도 뒤집지 않는다 라고 했고 3이 적힌 카드를 뒤집으면 1이 적힌 카드도 뒤집는다 라고 했어. 아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구나. 씨, 난 바본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1, 2, 3, 4 이렇게 있는 거네요. 착각이네. 문제를 잘못 읽었네. 씨. 그럼 나는 뭘 여기서 내가 선생님 착각한 게 가나다를 행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해서 뒤집을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그랬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걸 더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뒤집거나 말거나 하는 거야. 선생님 문제를 잘못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4번이지. 1을 뒤집을 거냐 말 거냐? 야 1을 뒤집으면 4도 뒤집어. 2를 뒤집지 않으면 4도 뒤집지 않아. 4 뒤집었잖아. 이 말이 좀 헷갈리는데 나도 헷갈리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좀 생각을 천천히 해보자고. 생각이 이걸로 할 때까지 3도 있고 4도 있어.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1을 안 뒤집었다고 칩시다. 그럼 4도 안 뒤집겠지. 1을 뒤집으면 4를 뒤집는다. 그죠? 1을 안 뒤집었으니까 상관없을 거야. 2를 뒤집지 않아 4도 뒤집지 않습니다. 하는 대로 했어요. 안 뒤집었어요. 3을 안 뒤집으면 4도 안 뒤집 내가 뒤집고 나면 한 번밖에 안 뒤집는 거잖아. 한 번만 뒤집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가서 지금 다시 이해가니? 카드가 이렇게 놓여있는데 내가 이거 뒤집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해가겠어? 결론적으로 가나다의 규칙을 따라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가나다의 규칙을 따라가면서 뒤집을지 말지 네 번 결정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뒤집은 카드가 몇 장이어야 된다고? 2장이라는 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1번, 2번 안 뒤집었어. 난 3번을 뒤집을 수도 있고 안 뒤집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3번을 안 뒤집으면 4번을 뒤집거나 안 뒤집는데 뒤집으면 한 번밖에 안 뒤집는 거잖아? 1이 아니고 뭐라고? 1, 3이 적힌 카드를 뒤집으면 1이 적힌 카드를 뒤집으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 1번, 2번 1하고 2를 안 뒤집기를 결정하고 3번을 결정하는데 3번을 안 뒤집는다고 결정을 하면 4번만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 뒤집거나 안 뒤집거나. 4번은 어떤 조건이 없지 지금. 그러면 한 장만 뒤집는 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2장 뒤집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3번을 뒤집었어. 여기까지 이해가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1번도 뒤집어지니까 5, 2, 5가 됐겠지. 2장을 뒤집었어.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럼 4는 안 뒤집어야 되겠지. 아니 근데 4를 근데 잠깐 미안해. 근데 4를 뒤집으면 근데 지금 뭐죠? 1을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 4가 뒤집혀져서 5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3장 뒤집게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야. 차근차근. 근데 이가 적힌 1안 뒤집으면 모두 다시 되돌리 뒤집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2를 건들지 않으면 4도 안 건든다고. 안 건드려. 앞으로도 계속 안 건든다가 아니라 그냥 순간에 대한 설명이야. 난 좀 내가 읽을 땐 그렇게 읽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근데 뭐 다를 수도 있겠지. 말을 좀 애매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요. 룰이 좀 복잡하죠? 자, 그럼 1을 뒤집어 봅시다. 여기까지 가냐? 왜? 2는 뒤집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를 뒤집으면 4는 어떻게 돼? 상관없으면. 2를 뒤집으면 4는 신경 안 쓰면 2를 안 뒤집었을 때만 4가 안 뒤집어지는 거거든. 말을 그렇게 나는 그렇게 이해했거든. 이해 가겠니? 그래서 1을 뒤집어 보죠. 1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 5 될 거고, 그죠? 이건 아니었어 지금. 5 했어. 그럼 여기도 뭐가 돼? 4도 뒤집으니까 5가 되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2는 안 뒤집었어. 벌써 끝났어? 그래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야 돼요. 어떻게 할래? 지금 하고 할래? 네. 너 중급 어제 1, 2, 3 1, 2까지 1, 2 초급은 6, 7, 8, 9, 10. 10까지 다 했나? 네. 거기 10까지 다 뽑혀져 있나? 봐보자.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선생님 이거 10회까지 있는 거지? 네. 오케이. 9회까지 했어요. 9회까지 했어. 너 10회 했냐? 10회까지 있네요. 저 10회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2를 안 뒤집으면 4를 뒤집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냅두면 되겠죠. 어차피 5가 돼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3을 안 뒤집으면, 그죠? 신화 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4도 뒤집다 말다 네 맘인데, 그치? 2번 뒤집었으니까 안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예상했습니까? 자, 여기까지 가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가지 경우야? 크게 보면 8가지 결과가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 뒤집냐 안 뒤집냐에 따라서. 1번을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았는데 1번을 안 뒤집었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리고 2번을 여태까지 안 뒤집었는데 2번을 뒤집자. 오케이? 2번을 뒤집어. 그러면 4에 대한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그래 안 그래? 3을 뒤집으면 1이 적힌 카드를 뒤집는다고 했지. 근데 얘를 뒤집으면 얘도 뒤집어줘야 되니까 그 3장 뒤집는 게 되지. 여기까지 얘가니 얘도 안 뒤집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만 뒤집을 거야. 그래도 되지 않나? 그럼 2장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알아듣겠어? 내가 저 2가 지금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거든? 나는 2를 안 뒤집으면 4가 앞으로 절대적으로 안 뒤집는다는 얘긴가? 인거 아니면 그 순간에만 2를 뒤집을까 말까 결정할 때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거는 2를 안 뒤집으면 4는 고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근데 앞에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 1을 먼저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어찌됐건 2를 안 뒤집기로 결정했으면 뒤집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가 이렇게 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헷갈려. 왜냐면 이 문제가 모든 문제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 내가 보면 답이 이걸 것 같거든. 1, 5, 3, 5니까 14. 답이 맞니? 질문하는 사람은 저것도 해놔. 저희 준비도 해줘. 맞죠? 자, 이해 가겠습니까? 문제를 저렇게 애매하게 써놓을 때마다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겠어요. 이해 가겠어? 자, 다음. 잠깐만. 아니, 안 끝났어. 여기 있잖아. 근데 저거 마저 해야지. 좀 남았어.
벌써 죽냐? 아니요. 어제 2시야 3시였다고? 너 어제 몇 시부터 일했어? 몇 시부터 일했냐고 어제. 2주예요. 공부하는 게 일하는 거지 뭐냐면 7시. 아침 7시부터? 몇 시부터 일했냐고. 저녁 7시. 그래서 학원은 몇 시부터? 그게 7시인데 자습했어. 뭘 늦었는데 1시 반에 와 이 새끼는. 다시 정리 안 해도 돼? 이해 가겠냐? 그 니네가 이 문제를 설명을 들었으면 그래도 내 거가 되도록 한 번은 풀어보는 게 필요하니까 이따 뽑아줄 테니까 꼭 풀어보자. 알겠니? 다음 보죠. 24번 1, 2, 3, 4, 5가 들어있는 x에서 x에 대한 함수에서 1부터 3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fn의 fn 플러스 2의 값이 짝수일 때 f2 더하기 f4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 갖고 들어와. 자 1부터 n까지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놨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x가 지금 1, 2, 3, 4, 5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연수 n에다가 정해. f1 곱하기 f의 3, 2, 5 n이 2면 f2 곱하기 f의 4, 5 맞습니까? 저기 앉을까? 저기 형 뒤에 앉을까? 용지 없다고? 아니네. 자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OMR 단수 찍어가지고 풀어. 자 N이 3이면 F3 곱하기 F5가 이렇게 나왔지? 자 얘가 뭐래 다? 짝수래. 짝수래. 여기까지 얘가. 자,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언제 짝수가 되죠? 2가 전씨 초이냐? 짝수 곱하기 짝수가 되죠. 짝수 곱하기 짝수가 되죠. 이해 가겠어요? 받아. 저 하는 거였어? 그러면 저기 지금 몇 개 있죠? 1, 2, 3, 4, 5 다 5개 있어요. 5개가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놈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5개 값이 다 결정돼 다 있잖아. 근데 짝수는 몇 개 있니 공역에? 2개밖에 없네. 근데 이 3개 곱하기가 다 짝수가 돼야 돼. 아이씨 그럴 수가 있냐? 아 그러니까 짝수가 하나 이상 곱해져야 짝수라고. 홀짝, 짝홀, 짝짝이랑 짝수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가 힘든 거야. 여기까지 놓고 이게 여기서 나오라. 여기까지 놓고 뭐하지? 이거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봐봐. 어찌됐건 F1, F2, F3, F4, F5가 다 있다고. 걔네들끼리 곱하기를 했는데 곱한 게 짝수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필요한 거야? 아, 나 짝수를 흔치 않은데. 짝수가 2개밖에 없는데
짝수 곱하기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제일 겹치고 많이 쓰이는 건 누구죠? F3이죠. F3 얘가 짝수가 된다면 우선 두 개가 짝수가 돼. 이해 가겠니? 그럼 나는 F2 곱하기 F4가 짝수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이해 가요?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돼. 그치?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정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함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문제를 바꿔서. 여기까지 되겠냐? 그럼 나는 F2가 짝수일 때하고 F4가 짝수일 때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선생님 눈가리 휙 돌았지 지금.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하고 어떻을까? 그냥 결정을 함수 개수 구해보죠. F2가 짝수고 F3이 짝수다. 여기 몇 가지? 두 가지인가요? 나머지 세 개 자리 정하는 3패까지인가요? 이해갔습니까? F4가 짝수고 F3이 짝수다. 여기 두 가지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3패까지니까. 그래 안 그래? 12개, 24개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F2 곱하기 F4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 이해가겠습니까? 근데 F2랑 F4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짝수여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작은 짝수에 대응시켜. 4가 이루어도 상관없겠죠. 나머지 한 놈은 홀수여야 되는데 가장 작은 놈에 대응시켜. 답은 2. 2가 없어? 더하는 거지 갑자기 3 곱하기가 아니라. 자 이해 가겠습니까? 이렇게 조건이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헷갈려요. 다음. 자 지금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F 동글뱅이 G에 대하여 G 동글뱅이 F 인버스 X가 주어졌죠. 질문은 뭐야? F 동글뱅이 G 인버스 5냐? 자 여러분들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의 관계 알아들어요? 이거의 역함수는 뭐죠? G 인버스 동글뱅이 X 인버스인가요? 세 글자는 어떻게 되죠? 서클이라고도 하는데 나도 서클이라고 할까? H 인버스 동글뱅이 F G 인버스 동글뱅이 F 인버스가 되나요? 일단 뭐 알아요?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그러니까 F 동글뱅이 G의 인버스 여기 가로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조심해서 세심하게 봐라. 에 5가 P라면 F G 동글뱅이 F 인버스의 B가 5니까 요 식이 기호가 요거의 10으로 고치면 3분의 1 B 플러스 4가 옵니다. 알아들어? 됐습니까? 다음. 자, 우리가 이거 무슨 식이죠? F 동글뱅이 G 인버스 X가 H 인버스 X 무슨 식일까? 항상 저렇게 뭔가 힌트가 준 식이 있지. 저 식이 뭔지를 아는 게 근본이긴 해. 교야 뭔 식이야 저거? 응? 뭐 항등식이면 어떤 문자의 항등식인가까지 말해야죠. X의 항등식이죠. X의 항등식이 되도록 내가 뭘 구하는 거야? A, B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F 동글뱅이 G 인버스 X라는 이게 X에 대한 식이 H 인버스 X라는 식과 같아요. 그냥 이 상태로도 되지 않나요? F에 G 인버스 X를 합성을 하고 FX의 X에다 G 인버스 X의 식을 집어넣고 H 인버스 X를 세운다. 너 자꾸 안 보면 이렇게 해서 그냥 귀찮을 뿐인 거지. 이거 다 구할 수 있지 않나?
G 인버스 X 어떻게 될까요? 암산 안 되죠? 그러면 식으로 해야지. y는 gx고 y는 마이너 2x 빼기 1이니까 마이너 2x는 마이너 y 빼기 1이니까 x는 2분의 y 플러스 1인가요? g 인버스 x는 2분의 x 플러스 1 이해가겠니? 마찬가지로 h 인버스 x도 구할 수 있겠지. x식이니까 나올 거야. 좀 비교하면 돼. 이해가겠나? 근데 좀 더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둘이 같으면 역함수도 같아야 되죠. 둘이 같으면 두 식이 같으면 역함수의 식도 같은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h 동글뱅이 g의 인버스가 h 인버스랑 같다면 역함수를 해도 같은 건가요? 자, 이거 역함수 어떻게 되죠? g 동글뱅이 f 인버스가 됩니까? 여기는 h가 되나요? 그나마 역함수 한 번만 구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큰 차이는 없는데. 되겠어. 다음. 끝났나? 나연이가 어제 마지막에 물어본 문제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중급 1회 2에 설명하자. 다 한 가지 지금. 전체 집합 U가 유한 집합일 때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P가 Q의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 자, 앞뒤 명제에서 영상은 하나도 안 봤네. 앞뒤 충 뒤앞임. 그러니까 결국 필요 충분 조건 문제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문제는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앞에 오는 조건이 있고 가정이 있고 뒤에 오는 조건 결론이 있지. 그럼 이 명제가 참일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 앞에 오는 조건은 뒤에 오는 조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왜 충분하다? 앞에 진리집합이 뒤에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뒤에 오는 조건은 앞에 오는 조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읽기로 했어. 왜? 부분집합이 아니라 또 다른 원소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뭔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건 뭘 알려주는 거야 우리한테?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알려주는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야 라는 말을 저렇게 돌려가라는 거밖에 없다고 했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앞뒤가 나오면 충이 나와야 돼. 내가 뒤앞 하면 필이 나와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누가 앞이고 누가 뒤야? 충분 조건이라 했으니까 얘가 앞이고 얘가 뒤인 거지. 그러니까 P면 Q인 게 참이고 필요는 아니래. 뒤앞 P라고 했으니까 Q이면 P인 건 거짓이라는 얘기죠. 거짓이어야 돼요. 그래서 해줘야 되나? 이게 안 된 거야? 이게 안 된 거야? 아니면 이제 얘도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Q는 P의 부분집합이 아닌 걸 찾아주면 되는 건가요? 저 PQ는 뭐야? 조건은 진리집합이죠. 자 기억보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래. 자 우리가
둘 다 부정할 수 있나요? 여집합들로 드모르간을 써도 될까? 드모르간을 쓰면 어떻게 돼? A 교 B의 여집합이 전체 여집합이래. 그럼 A 교 B가 무슨 말이라는 거야? 드모르간이죠. U는 C의 여집합이니까요. 아니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요. A 교 B가 공집합이래. 자, 기억에 얘기하는 건 그거야. A 교 B가 공집합이면 A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맞습니까? 그죠? 거꾸로 A가 Q이면 P인 건 B이면 Q인 건 참이네요. 기억은 유전이니까 참인데 모르는 바보가 있을까봐. 그치? Q이면 P인 거 참인가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 그 다음에 B가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저게 무슨 말이지? 인거야. 저렇게 되는 상황이 뭐니? 인거야.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어. 모르간으로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몇 개 나와? A하고 B가 있어. 전체 집합이 있고 그 벤 다이어그램 몇 개야? 네 개죠? 자, 이것도 뭐니? 기본인 거지? 이런 게 내 머릿속에서 바짝바짝 안 떠오르면 네 개인데 뭐 세 개라고 해도 무방하긴 하죠. 왜 하나가 하나의 부분집합이 있는 거니까. 자, 지금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 Q이면 P인 것도 어떻게 되니? 참인가요? 기억은 답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거 만족하니? 왜 A 여집합 2, 3, B의 여집합 1, 3 합집합하면 1, 2, 3 전체 집합 되니까. 그래서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P하고 Q가. 중급인데 너무 빨리 푸는 거 아니야? 자, 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지? 그러면 Q가 NA가 NB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거꾸로는 당연히 아니죠. 그냥 그래. 원소의 개수의 대수 관계가 그치? 부분집합의 관계는 아니잖아. 그건 이해는 맞고요. 그치? 디귿 차집합이 공집합이래. 맞니? 차집합이 공집합이래. 원소의 개수가 0인 거니까 이게 공집합이랑 같은 말이야. 차집합이 공집합입니다. 뭔 말이죠? 두 가지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A가 공집합인 걸 헷갈리더라고. A가 공집합일 수도 있어. 이런 걸로 함정을 파면 좀 쪼잔한데 선생님들이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 생각만 한다고. 지금 니네가 여기는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연습이 부족해서 수학적 지식이 모자란 거야. 이런 것까지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뭐지를 알고 있는 걸 계속 문제를 풀면서 얘기했거든. 왜냐하면 이걸 다 할 수는 없어. 이걸 다 어떻게 외우고 어떻게 다 개념으로 써줘. 그러니까 많이 문제를 풀면서 틀리거나 했을 때 설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부탁하는데 풀었으면 채점을 해야 되고 오답이 나한테 못 물어보면 한참 고민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답을 보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채점하지 말고 답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고민해봤는데 안 됐어. 시험에 얼마 안 남았으면 봐야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뭘 봐야 돼, 답을? 아, 이렇게 푸는구나. 식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게 뭐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돼야 돼. 그게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수업에 와서 선생님 이게 이렇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나요? 인 거야. 자, 이해 가겠어? 자, 근데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얘기네요.
이해 가겠습니까? 그러면 P이면 Q일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 P가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그치? 그러면 이래야지 참이지. 자 되겠어요? 10분 쉬었다가 중급하겠습니다. 1, 2,